자, 4과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날개 위의 세계, 소위 말해서 새의 철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요. 자, 처음에 이제 청취자 이야기네요. 자, 너 알고 있었어요? 그 밤에는 거대한 그 이동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머리 위에서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이렇게. 이런 이주의 규모가 그 새의 수십억이죠. 수십억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인구, 이동하고 있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고 있는 그런 인구의 규모가 너를 오의 뜻이 경외감이란 뜻입니다. 경외감이 들게끔 남겨놓게 된다. 이래죠? 다시 그 수십억 마리의 새를 포함하는 그 새들은 이동하고 있어요. 수천 킬로미터까지 이동하고 있는 그 새들을 포함하는 그런 이주의 규모가 너를 경외감이 들게끔 남겨놓는다. 이해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문장의 구조는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어구 하나, 다음에 수식어구 둘, 그리고 여기 있는 스케일이 주어, 다음에 리브스가 동사, 이렇게. in오는 경외감이 있는 이란 뜻이라고 있고요. 다음에 involve는 여기 앞에 있는 migration은 수식, traveling은 앞에 있는 bir드를 수식, 이렇게 된 거죠. 자, 조의 티타임에서 우리는 그 자연 동물학자 그리고 저자인 스캇이라는 사람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그는 그 수시간, 수십 년을 그 소비를 했습니다. 연구하는데 이동하는 철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철새에 대해서 썼고요. 그리고 대화에서 참여할 겁니다. 대화가 아니고 보호네요. 보호 노력에 있어서 항상 참여를 해왔던, 노력을 기울였던 이 사람을 한번 이제 만나보겠다는 거죠. 자, 문장의 내용은 이런 거죠. spend, 시간, ing, 동명사 관용 표현이고요. ing가 어법 문제로 나오죠. 여기 his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이거의 약자예요. he has spent 이겁니다. 그래서 he has를 축약해서 his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어쨌든 동명사 관용 표현이고 conservation은 보호, 여기 effort는 노력, 보호 노력이고 그다음에 engage in은 계속해서 참여해 왔다, 참여하다라는 뜻이니까 참여하는데 수십 년을 소비했다 이런 이야기. 지금 병렬 구조가 지금 spend 시간 ing라고 했잖아요. 여기 writing, 여기 end 하고 나서 engaging 이렇게 세 개가 병렬 구조예요. 전부 다 동명사입니다. 자, 어쨌든 동물학자를 이제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거죠. 철새에 대해서. 자, 당신의 새로운 책이 말하기를 매 봄마다 그리고 가을마다 그 수십억 마리의 그런 철새들이 이동하더라. 우리의 지붕 위를요. 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 같다. 그것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자, 그게 왜 그럴까요? 당연하지. 밤에 이동할 테니까 주로 우리 못 봤던 거겠죠. 자, 이제 학자가 말하기를 대부분의 새가 그 어두워진 후에 이동한대요. 포함하여 거의 모든 새를 포함하여 그 새는 일반적으로 낮 시간 동안에 활동적인, 낮에 활동적인 새들도 이동할 때는 밤에 이동한대. 어두워지고 나서. 왜 그럴까? 낮에 이동하면 좀 위험하지 않겠어요? 다 보이는데 잡아먹힐 수 있잖아. 자, this why. 그래서 우리가 그 이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매우 어렵다. 왜? 어두워진 후에 이동하니까. 자, 그들은 그 밤에 이동을 하는데 왜냐하면 어두워진 하늘이 쿨러, 시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공기가 calmer, 좀 더 잔잔해, 차분하기 때문에 besides, 게다가 더 적은 포식자들이 이때 밤에는 금방 이야기했죠? 덜 위험할 거라고요. 시원하기도 하고 공기가 차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프레데터가 적기도 하고 됐죠? 그래서 여기는
That's why는 그래서, 그 여기는 realize는 깨닫다. 여기 사이에 이제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주어 동사 이렇게 떠 있는 상태예요. 그 여기 있는 beside는 게다가 이런 뜻이요. 이렇게 pure는 이제 더 적은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죠. 자, 만약 너가 strip away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밤 하늘을 벗겨보게 되면, 그리고 모든 것이 눈에 보이게 되면 이러한 이동이 아마도 가장 크고 가장 큰 자연의 광경일 것이다. 우리 행성에서. 밤하늘의 어둠을 이제 벗겨놓고 보면 다 보일 테니까, 그러면 정말로 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해되죠? 그래서 strip away는 그 벗어 던지다, 걷어내다. 그리고 이 spectacle의 뜻은 광경,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비저블은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는 참고로 make가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형용사를 써야 되지 부사를 쓰게 되면 틀리니까 이거 참고하세요. 자, 이러한 전 세계적인 이동자들 사이에서 너의 책에 있는 나는 알게 된 것이 바-테일드 갓 위트, 한국말로 큰 뒷불이 도요라고 하는 거래. 새 이름이. 이름 어렵네. 이것이 특히나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랬더니 학자가 물론이죠. 이 새들의 일부가 약 10,000km를 쉬지 않고 여행을 합니다.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그리고 웨스턴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로 약 12일 만에 10,000km를 날아간대. 그것도 쉬지 않고 날아가는 거니까 약간 좀 빡세겠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먼 거리를 거의 그 피처리스는 특색 없는 이죠. 그건 재미없는 이잖아요. 재미없는 바다 위를 날아갈 수 있습니까? 자, 학자가 말하길 그들의 길을 찾기 위해서 이 큰 뒷부리 도요 새는 아마도 의존하는 것 같다. 새에게, 아니, 태양에 의존하는 것 같고 별에 의존하는 것 같다. 그런 것들 사이 중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런 특징이 없는 바다라고 하는 거면 그 소위 말해서 그 표시가 없는 거죠. 여기로 가세요 이런 표시가 없잖아. 우리는 운전할 때 표시 보잖아요. 표지판 같은 거 있는데 얘네들은 그런 것도 없이 아무런 표시도 없는 그런 바다 위를 가는데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가느냐, 지금 이 말 한 거죠. 그랬더니 태양도 이용하고 별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릴라이오는 의존하다. 자, 일부 전문가가 믿는 건 그들이 그 지각할 수가 있을 거래. 지구의 자기장도 감지할 수가 있대. 아, 그러면은 태양, 별, 그리고 자기장을 이용할 수도 있나 보네. 그들은 또한 궁금해하고 있을지도 몰라. 어떻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잠을 자. 나는 동안에, 이 거대한 바다 위를 나는 동안에 어떻게 잠을 잔다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이해되죠? 잠을 잔다면 어떻게 잔다는 건지. 여러분들도 대충 알다시피 새들은 이제 절반만 자고 절반은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가능하지 않아요? 네, 이런 거 들으면 본 것 같은데. 자, turns out, 밝혀지다. 그 철새들은 접근을 사용하는데 그 접근이 cold, half brain sleep이라고 불리는 그 접근 방법을 사용한답니다. 절반의 뇌가 자는. 이걸 반뇌수면이라고 부르나 봐. 그것이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자, 뇌의 왼쪽 뇌만 자고 있어요. 그 몇 초 동안. 그리고 나서 오른쪽 뇌가 그 다음 몇 초 동안 자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된대. 걔는 절반 자는 동안 절반 깨어 있고 몇 초래 근데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자고 깨고 하는 거겠죠. 자,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부 바다의 그 포유류들이 돌핀과 같은
그럼 포유류들이 이와 같은 것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뭔 말하는 거죠? 절반의 뇌가 수면하는 동안에 절반의 뇌가 깨어있는 상태, 소위 말해서 반뇌 수면 상태를 이용한다는 것. 자, 왜냐하면 그들은 그 숨을 계속해서 쉬어야 되거든요. 의식적으로. 자, 이건 매우 멋진 기술인데 누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이 만약에 갖고 있으면 잠을 자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 정말로 좋겠죠? 네. 밤새 할 수 있는 거잖아. 소위 말해서. 자, 그 이주하는 그런 조건에 있는 새들은 할 수가 있다. 그것들은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시기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동하는 조건에 있는 새들은요. 자, 또 다른 그 멋진 기술, 그들이 너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그들이 얻을 수 있다. 큰 양의 근육 조직을 얻을 수 있다는 거다. 운동 없이도. 예를 들어 볼까? 어, 큰 뒷부리 도요가 알래스카를 떠나기 전에 9월에 그리고 10,000km를 나를 수가 있는데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그 나르기 전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를 떠나기 전에 그리고 10,000km를 나르기 전에 그들은 언더고 겪게 된다. 빙지 피딩, 이거 한국말 뜻이 폭식이라고 하죠. 이런 폭식의 과정을 겪는데, 미리 에너지를 좀 채워놓나 보죠. 그들은 먹어. 그걸 계속해서 먹어. 그들이 몸무게가 2배가 될 때까지 계속 먹어.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에, 그들이 이륙할 때쯤에 그들의 심장과 그리고 또 다른 비행 근육이 거의 50%까지 증가하게 된다. 나르는 근육이 좀 증가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근육의 그 조직이 운동 없이도 커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커져야지 이제 운동을 또 오랫동안 할 수 있을 테니까 날개짓 같은 거. 자, 그들이 많이 먹어. 그들이 가능한 만큼 많이 먹고요. 그리고 더 이상 살이 찔 수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먹고 난 후에 그들의 소화기관은 수축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것이 사용되지 않을 거니까 멈추는 것 없이 날아다니는 동안에는 뉴질랜드로 날아가는 동안에 사용되지 않을 거라서. 그러니까 어, 소화기관이 커진 상태가 되면 먹었던 음식 다 소화해버릴 거 아닙니까?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소화기관을 내 크기를 줄여놓는 거죠. 소화가 거의 안 되게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우선 최소화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날갯짓 하는 데만 에너지를 쓰기 위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슈링크의 뜻은 수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무엇이 발생하는가?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고 난 후에는 무엇이 발생하는가? 그들은 그들의 소화기관을 리그로우, 다시 크게 만든대, 원래 형태로요. 그리고 소비한다. 여름에 여름 동안 음식을 다시 먹게 되고, 다시 겪게 된다. 똑같은 여행을 알래스카로 되돌아오기 위해서. 자, 그들이 이것을 하는데 반복해서 25에서 30년 동안 계속하고요. 날라가 3만 킬로미터 매년 날아다닌대. 그래서 바이 더 타임 또 나왔죠? 뭐뭐 할 때쯤에 이 새가 죽을 때쯤에 그들은 날게 되거든요. 거의 가깝게 2배나 가깝게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2배에 가깝게 비행을 하게 된대. 이 30년 날아다니는 거니까 그거 합치고 나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2배만큼 날아다니는 거리가 된다. 정말로 인상적이네요. By the way, 그런데 나는 들었어요. 너가 방문했다고 한국을 몇 번이나 전에. 왜 당신은 자주 이렇게 여기를 방문하십니까? 이게 한국을 방문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네, 지금.
자, 새를 바라보는 사람, 관찰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조류 관찰자이면서 환경보호론자로서 나는 찾고 있습니다. 옐로우 씨, 이게 황해죠? 황해. 황해에 있는 머드 플랫, 이게 바로 갯벌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갯벌을 찾고 있다. 발견했다. 이것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 자, 그럼 다시 해볼까요? 예, find가 오형식으로 쓰면 알게 되다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예요. 그리고 여기 스페셜리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래서 오형식이니까 find는 알게 되다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 스페셜은 형용사 써야 됩니다. 이것도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부사 쓰면 틀립니다. 자, 어쨌든 Yellow Sea Flood Plain 이것 뜻이 황해에 있는 갯벌을 말합니다. 자, 그들은 가장 큰 타이드 머드 플랫 중의 일부고요. 타이드는 조수가 있는, 그리고 이건 갯벌이죠. 갯벌이 당연히 조수간만 내 차로 발생하는 거고요. 그 물이 이제 썰물이 되면 갯벌이 드러나죠. 지구에서. 그리고 제공한다. 매우 중요한 스탑 오버 포인트를 제공한다. 스탑 오버 포인트가 기착지입니다. 기착지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자, 미국으로 넘어갈 때 바로 한 방에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어떤 나라 한번 들렸다 가잖아요. 한번 들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바이어라고 하죠. 그쵸? 이걸 기착지라고 해. 중간 단계. 중간에 거쳐가는 곳을 기착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스탑 오버 포인트는 기착지라고 하는 거고, 갯벌이 그런 역할인가 봐. 셀 수 없는 철새들에 위한 기착지이다. 동아시아에서 대양주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거대하게 뻗어 있는 이런 조수에 있는 그 갯벌이 피처리스 특징이 없어 특색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인간의 눈에는 반면이죠. 그들은 많은 해양 식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갯벌이 그러니까 많은 생물체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죠. 그래서 갯벌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갯벌이 그 많은 종류의 새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뉴질랜드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아시아와 같은 먼 곳에서 오는 그런 새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끌어들이고 있죠? 이 말인 거고요. 자, 맞아요. 이러한 새들이 그 수천 킬로미터를 날거든요. 그 황해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그들의 몸무게를 2배를 만들어야 돼요. 적어도 2주 안에. 그리고 또 다른 비행이 수천 킬로미터 비행을 하게 됩니다. 북쪽으로요. 그래서 갯벌에서 음식을 먹는 거구나, 얘네들이. That's why. 그래서 황해는 critically 중요하게 중요하다.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몇 개의 장소 중에 하나야. 전 세계에서 그 장소에서는 철새들이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 어려운 여행에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필수적인 자원이 있는 곳이 황해인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황해도 중요하네요 보니까. 자, 몰랐네요. 그 황해가 그러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러한 귀중한 그 집합지인, 그 철새들을 위한 집합지인 이 장소를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당신들은 생각할 수 있어. 시작할 수 있지. 인식을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서 그러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 또는 만약 너가 더 활동적으로 개입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게 involve가 개입된이죠. 그러면 너는 참가할 수가 있다. 그 비치를 청소하는 것, 그리고 야생 서식지를 모니터하는 것, 관찰하는 거죠. 이거를 시작할 수도 있다. 자, 더 큰 규모에서 그 철새들이 이동을 한다.
그 많은 나라를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must 필요하다. 그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 실제로 나는 일하고 있거든요. 국제 조직과 그 조직은 consist of는 구성되다. 그래서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경로를 따라서 있는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조직과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nsist of는 구성되다.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의 결과로서 우리는 manage to 가까스로 뭐뭐하다. 가까스로 성공할 수 있었다. 뭐를요? bring back 되돌아오게 하는 걸. 위험에 처한 black-faced spoonbill 뜻이 저어새인가봐. 이 저어새를 다시 되돌려 놓을 수가 있었다. 멸종 위기에 있었는데 정말로 멋지군요. 자, 당신이 우리를 보게끔 허락했습니다. 철새들을요. 그리고 황해를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철새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